자, 이제 3강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아까 공급 시기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특례가 좀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잘못 적용해서 그 제재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 있죠. 판례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 시기 하는 거다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공급 시기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때 다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번거롭다 했었죠. 그래서 이거 실무상의 편의를 좀 반영을 해준 게 후발행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칙적인 공급 시기보다 이전에 발급하는 그런 선발행 특례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건건이 다 발급하고 이때마다 발급하고 이게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거래처에 만약에 A라는 거래처에서요. 자, B라는 거래처에 매출을 했는데 이 B라는 동일한 거래처에다가 자, 4월 달 이렇게 거래가 3번이 총 있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속 거의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공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래 공급 시기에 원칙적으로만 적용을 하다 보면 4월 5일에 50, 4월 20일에 150, 4월 25일에 100 이런 식으로 각각 건별로 발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이 날짜에 다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깜빡하고 실수하면 또 이제 가산세 제재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후발급 특례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공급일에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다. 자,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발급할 수 있는 그 발급일이죠. 자, 발급일은 다음 달 10일까지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는 근데 언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날짜는 이 날짜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세금계산상의 작성일자를 5월 10일로 넣으시면 안 되죠. 잘못 발급하신 거죠. 자, 작성일자는 4월 달로 들어가 줘야죠. 당연히 4월 달 공급 시기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4월 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달 말일자, 그러니까 전달 거를 집계를 해서 그달 말일자로 해서 이렇게 발급을 하죠. 그래서 전달 거 다 집계한 게 300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달 말일자 4월 30일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다 주로 이렇게 부르죠. 후발행 특례는.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한 달 이내에서는요, 기간을 임의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서 우리는 15일 단위로 끊자 했으면 4월 1일부터 15일 것까지는 마지막 날짜, 그 임의로 일정 기간 정했죠. 그 일정 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해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15일 날짜로 해서요, 1일 거부터 15일까지 집계된 거 발급하시고 나머지는 4월 30일 날짜로 발급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급 두 건으로 이런 식으로 발급 나눠서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을 한 달 이내에서 끊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각각 발급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각각 4월 5일, 20일, 25일 이런 식으로 각각 발급해도 된다. 요건이 있기는 하죠. 이 경우는 이 거래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 발급해도 된다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물건 보내거나 했으면 인도일이 공급 시기였죠. 아까 물건 보내거나 했으면 뭐 인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인 받고 하잖아요. 각각 다 입증이 되죠. 그래서 각각 발급하셔도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번 형태로 제일 발급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 선발행 특례가 있죠. 선발급 특례. 자, 선발급 특례는요, 원칙적인 공급 시기 9월 25일에 제환이 인도됐다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발급할 수 있다 했었는데요. 자, 그 이전에 대가를 먼저 받았다면 이거는 실제 거래에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공급이 이때 일어났잖아요. 물건이 이때 나갔는데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이거는 가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세금계산서 발급만 한 거잖아요. 주고받고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데요.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그거는 실제 거래에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4월 15일자에요. 미리 대가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받은 게 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되는 거죠. 전체를 받았던 일부를 받았던 상관없어요.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자, 예전에는 발급 요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했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4월 15일에 만약에 대가 중에서 10을 받았다 하면 그 10에 대해서는 4월 15일날 발급해도 되고요. 언제까지 발급하면 돼요? 자, 이때가 원칙적인 공급 시기죠. 자, 이 이전까지 발급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통 1번처럼은 거의 거래가 많지 않고요. 2번 같은 경우가 더 많죠. 자, 2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했어요. 자,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뒤에 있죠.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대가를 받게 될 텐데요. 자, 대가는 7일 내에 받아라 이 얘기요. 7일 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금 계산 먼저 받고 그리고 그걸로 뭐 결제 올려서 그걸로 뭐 송금을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대가는 7일 내에 받으면 요거 인정해줄게. 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인정해줄게 이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는 30일 내에 받아도 괜찮죠. 자, 근데 30일 내에 받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또 추가적인 요건이 있죠. 자, 계약서나 약정서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금 청구 시기, 대금을 청구하는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얘기해요. 대금 청구 시기와 대가 수령, 지급 시기 있죠? 자, 이 날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날짜가 30일 이내여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럴 때에는 이것도 인정해준다. 이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것도 인정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는요. 자, 과세 기간 내에 받아도 괜찮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그 과세 기간 이내에, 과세 기간 아까 6개월 말씀드렸었죠. 자, 그 과세 기간 이내에 대가 수령한 게 확인이 된다. 자, 그런 경우도 인정해준다. 근데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또 필요해요. 자, 과세 기간 내에 세금계산 발급한 과세 기간 내에 대가 수령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원칙적인 공급 시기 있잖아요. 자, 그것도 과세 기간 내에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 발급한 과세 기간 내에 그렇게 같이 있다면 그것도 적법한 걸로 인정해줄게.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가 수령과 관계없어요. 실제 거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대가를 받아야지 이거 실제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 자, 앞에서 장기 할부 판매는요. 물건이 먼저 나가는 거다 그랬었죠.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이런 게 먼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공급 시기라고 얘기했던 게 원래는 먼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대가를 이렇게 분할해서 1년 넘게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약정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약정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발급했다고 해서 이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물건이 나가고 한 건데 거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정일 이전에 발급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장기 할부 판매 괜찮다. 그래서 보면 뭐 자동차 같은 것들 장기 할부로 이렇게 구입하고 할 때 보면 그냥 이때 인도일에 한꺼번에 다 발급하고 하잖아요. 괜찮다는 얘기죠.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도일에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계속적 공급이죠. 재화가 됐던 용역이 됐던 계속적 공급. 아까 부동산 임대 약정일 있었는데요. 약정일 좀 이전에 약정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것도 없는 거래 아니잖아요. 이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 있는 1번, 2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그 원칙적인 공급 시기인 약정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인정된다. 이 얘기고 나머지는 대가 수령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거 외에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원칙적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을 했다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공급자한테는 가산세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금계산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1%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아예 공제 못 받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 제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잘 파악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발급을 하는 게. 자, 그래서 관련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만한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원칙적인 공급 시기죠. 그 이전에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해도 괜찮다 그랬었죠. 자, 근데 발급을 안 했다면 그러면 이게 원칙적인 공급 시기잖아요. 그때는 발급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대금 수령이 없었다. 그러면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장기 할부나 계속적 공급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도 미리 발급할 수 있는 선발행 특례가 인정되는 케이스였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케이스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된 가산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자, 발급을 안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세금의 발급 시기에 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 잘못 적용한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해서요. 공급 시기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고 나중에 발급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 아예 미발급으로 봐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어도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 아예 발급 안 한 걸로 본다 얘기죠. 자, 미발급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특정 기간이 언제까지 그래도 발급을 하면 공급 시기가 지났죠? 공급 시기 지났
지났어도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라도 봐주냐. 자, 그거는 그 공급시기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요. 아까 지연 전송, 미전송도 확정신고 기한까지였죠. 그래서 그 공급시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했다면, 늦었어도 그때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 발급으로 봐줄게. 자, 그 이후에 발급했다면 아예 미발급으로 보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지연 발급이면 1%의 가산세, 그 다음에 미발급이면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1%, 2%, 공급가액이 크면 이 금액도 꽤 크죠. 자,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냐? 그렇지 않죠. 공급받는 자도요, 늦게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게 돼요. 자, 공급받는 자한테 가장 큰 제재는 매입세액을 아예 공제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제재예요. 그런데 매입세액을 내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세는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죠. 소비세이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자,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사왔는데도 이거를 안 빼주면 이건 사업자한테 과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매입세액 불공제는 아주 큰 제재예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자, 근데 미발급에 해당이 되면 얘는 안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세금계에서 받아와야 공제해 주는 거죠. 근데 안 받아왔으니까 불공제가 원칙이겠죠. 세금계에서 공제가 안 돼야지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근데 지연발급에 해당이 됐다. 자, 이런 경우는 지연 발급은 공제는 해줘야 받아오기는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그래도 늦게 받아왔으니까 가산세 제재는 두게 된다. 그래서 0.5%의 가산세를 매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케이스가 좀 변했죠. 바뀌었죠. 그래서 별표시 보시면요. 위에 케이스 이거 매입세 불공제 해주는 게 너무 큰 제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아왔으면 그러면 지연발급, 지연수치였죠? 근데 그 기간 지났어요. 확정신고 기한 지났다. 그래도 그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왔다. 자, 6개월 이내 받아오고요. 자, 그리고 그때는 이런 그 수정신고라든지 경정청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뒤에서 그림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6개월 이내 이렇게 받아오고 수정신고 등을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연수치처럼요. 매입세 공제 해줄게.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가산세는 당연히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그림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개정된 게요. 시행이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12일부터 이 규정은 적용이 돼요. 그 이전 것까지 거래를 하면 매입세 불공제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데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이것도 전자로는 미발급이죠. 전자는 미발급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미발급으로 봤었죠. 근데 어쨌든 종이로라도 발급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자, 그런 경우는 1%의 가산세를 적용을 하죠. 미발급이 2%인데 종이로라도 발급을 했다. 자, 그래서 전자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했을 때는 1%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죠. 그리고 좀 전에는 공급받는 자한테도 제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얘가 의무발급자인지 아닌지,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한테는 이제 제재 없죠.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작성일자 이런 것들 잘못 넣어서 발급을 하면 필요적 기재상 착오이죠. 착오. 잘못 넣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적 기재상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1% 가산세, 세금에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필요적 기재상 설명드릴 때. 자,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통해서 지연발급, 그 다음 미발급 이런 것들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5일이 만약에 이때가 공급시기였어요. 재화 인도를 3월 5일에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후발급 등록 아까 봤었죠? 자, 근데 이때까지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 5월 15일에 만약에 발급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때 발급했어요. 그래서 지나가고요. 만약에 8월 20일에 발급했다 해볼게요. 자, 8월 20일에 발급한 케이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것도 지나가서 발급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2021년도 만약에 뭐 2월 5일에 이런 식으로 발급을 했다. 이런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가산세나 이런 제재들을 좀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1번. 1번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에 해당이 돼요? 자, 이때까지 발급 안 했는데 늦게라도 발급했죠? 늦게 발급했는데 언제까지 발급했어요? 자,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죠. 아까 지연 발급으로 봐주는 거 이때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자, 이것도 7월 25일이 원래 확정 신고 기한이잖아요. 1기분. 근데 7월 25일이 토요일이었다.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7월 27일이 확정 신고 기한이죠. 자, 이때까지 발급을 했다. 그러면 1번은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니까 가산세 제재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이렇게 부과가 되겠죠. 자,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 공급 받는 자는 공제
받을 수 있죠. 매입세액은 거기 써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가산세는 0.5% 내야 된다. 공급받는 자도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8월 20일에 발급했다. 2번 케이스. 자, 이때 발급했어요. 자, 그런 경우는 7월 28일이 지나서 발급했죠. 지금 7월 28일부터 발급이죠. 자, 확정신고 기한 지나서 발급했다면 그때는 공급자는 미발급이 되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미발급은 공급가액이 2% 미발급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로 이렇게 부과가 되게 된다 했었죠. 그래서 2번이던 3번이던 간에 공급자는 2% 가산세예요. 그렇죠? 2번 요때 발급했던 어쨌든 2%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게 되고, 자, 공급받는 자는 종전에는 이럴 때는 미수치에 해당이 돼서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그랬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고요. 근데 가산세까지 매기면 이중제재죠. 그래서 가산세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이랬었죠. 근데 이게 아까 19년도 2월달 공급분부터 개정된 거다 한 게 요 중간에 있는 박스이죠. 자, 중간에 박스 보시면요. 자, 확정신고 기한 지나서 받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게 6개월 이내였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 이내 받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2번 같은 케이스는 6개월 이내 요때 받아온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받아온 거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종전에 불공제했던 거 공제해줄게. 자, 그래도 가산세는 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된다 이 얘기요.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요건이 더 있긴 하다 했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요건이 같이 따라 붙게 되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때까지 발급을 받아왔어요. 7월 27일까지 지연 수치라도 했으면 내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받아왔어요. 그러면 내 신고서에 여기는 반영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서를 수정을 해주든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 자,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가 과소했다 얘기죠. 당초신고 요때 한 게 과소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 자, 그래서 매출도 같이 빠진 게 있었어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자, 그런 경우는 과소신고 될 수 있잖아요. 그 종전께. 자, 그때는 수정신고. 자, 그 다음에 경정청구는 당초신고가 과다했다 이 얘기죠. 자, 이거 지금 내가 늦게 받아온 세금계산서잖아요. 그죠? 자, 요건만 빠져 있었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과다신고가 됐었겠죠. 매입세액이 지금 덜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납부를 많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신고가 과다신고가 된 거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요거 세금계산서 추가해서 경정청구를 넣겠죠. 경정청구. 자, 근데 매출도 같이 빠졌거나 한 경우는 수정신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고쳐줬어요. 결정 또는 경정을 해줬다. 이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도 가산세는 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3번 같은 케이스는 아예 공제 자체를 못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급자도 중요하지만 공급받는 자도 제때에 공급 시기 그때에 잘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잘못 적용한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임대료 약정일이 있죠. 자, 근데 약정일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수령일이 있는데요. 자, 이게 다른 경우다. 이 경우죠. 그래서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요. 임대료 받기로 한 날, 약정일이란 얘기죠. 자, 약정일은 매월 25일이요. 그런데 실제 입금은 매월 말일에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말일자로 해서 발급하는 거 적정한가요? 그렇지 않죠. 자, 이게 계속적 공급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부동산 임대 이런 것들. 계속적 공급이죠. 계속적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이다 얘기죠. 자, 그래서 약정일인 25일, 매월 25일에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해줘야 된다 했었죠. 자, 대금 수령했는지 여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성일자 매월 25일로 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30일자로 해서 이렇게 발급하고 했다. 잘못 발급한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발급자한테는 가산세 제재, 기재사항 잘못 적었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1%의 가산세.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원래 원칙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 세금계산 적법하지 않은 거잖아요. 작성일자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잘못 기재된 거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원칙이 매입세액 불공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뭐 이런 것들 가산세 적용 안 하고 매입세 공제해주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는 실무에서 나중에 따질 일이고요. 어쨌든 원칙대로 잘 처리를 하셔야지 그런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사례 두 번째는요. 이건 실제 판례요. 조세 심판원 사례였어요. 자, 보시면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는데요. 근데 그 지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요. 자, 정상적으로 그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었거든요. 자, 그 세금계산서에 합산해서 나중에 요 정상적으로 발급된 거 있죠? 자, 이 공급가액을 수정해서 발급했어요, 나중에. 자, 이런 케이스 인정이 되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갑법인이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 A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법인이 자, 지금 A한테 이런 물건들을 알루미늄 자재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월 1일에요. 2020년 2월 1일에 자재를 공급을 했죠. 자, 그럼 이게 인도시잖아요. 인도 공급을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대요. 이거를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2월 15일에 2월 15일에 A가 갑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였냐면 전기료 이런 것들을 A한테서 받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기료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했어요. 자, 1월분 전기료에 대해서 언제 청구하기로 했냐. 2월 15일에 청구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2월 15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해서 전기료에 대한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자,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 있잖아요. 자, 알루미늄 납품한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네. 이걸 나중에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이 공급건에 대해서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잖아요. 2월 15일자 그 전기료에 대한 거. 자, 여기다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그 세금계산서에다가 해당 금액까지 합산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 전기료는 50이었고요. 이 납품건은 아까 1000이었죠? 1000. 그리고 이건 500이었다 해볼게요. 전기료는 500이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서 얘를 수정 발급했다는 얘기죠. 2월 15일자 이거 발급한 거를 얘가 늦어도 3월 10일까지 발급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2월을 그 작성일자로 해서. 그죠? 작성은 2월로 들어가서 발급이 됐었어야 됐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렇게 작성일자로 들어가 있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같이 합쳐서 1,500 이런 식으로 수정 발급을 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공급가액 차고 우리 그 수정세금에서 발급 사유 이런 거 다 배우실 텐데요. 자, 그 중에서 공급가액을 내가 잘못 넣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죠. 자, 공급가액을 잘못 넣었다 해서요. 작성일자 2월 15일자 아까 전기료 요거 있죠. 자, 여기에다가 공급가액을 업시켜서 이렇게 1,500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자, 요건에 대해서 수정했죠. 이렇게 1,500으로. 자, 이런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적법하게 그대로 인정이 되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4월 25일에요. 갑법인은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기 예정분이죠.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자, 세무서장은 이거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자, 그래서 발급을 늦게 한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해서요. 자, 지연 발급 가산세. 자,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 얘기죠. 지연 발급 가산세를 적용을 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세금계산서 1,500 받은 요 A법인 있잖아요. A법인이 일기 예정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1,500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환급이 나왔어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나오면 그 세무서에서는 환급은 다 조사해서 돌려주죠. 이게 실제 환급이 맞는지를 조사해서 돌려주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덜 끊긴 거 이렇게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수정 발급한 거, 잘못 발급된 거를 그때 확인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환급은 해줘야죠. 환급은 해주지만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A법인한테 가산세가 적용된 케이스예요 지금. 자, 이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자,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떨 때 발급하는 거냐? 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요, 공급 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요. 당초께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었어야지, 당초에 미발급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발급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발급했던 거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던 게 이게 뭔가 기재사항 착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환급이 반품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수정발급하는 거지. 당초께 지금 아예 미발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걸로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조사심판원에서도 판결을 한 게 이건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늦게 받아온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받아온 걸로는 봐줬어요. 근데 그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적법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받아온 거는 맞죠.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로 내라. 자, 이때까지 받으면 지연 수치했었죠. 그래서 0.5% 가산세, 매입세 공제는 해준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례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례요. 자, 보시면 2020년 7월 1일에요. 갑법인하고 A법인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갑법인이 A법인한테 공사 용역을 제공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금액은 공사 금액은 총 2천이었다. 자, 근데 보니까 계약 내용을 보니까요. 공사비는 총 4회에 나눠서 지급한대요. 자,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었는데요. 대금 지급 시기가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대금 지급 시기 약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4차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게 나중이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셔야겠어요. 공사 완료돼서 넘겨주는 거 나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지 보셔야겠죠. 뭐 완성도에 따른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중간 지급 조건부 맞나요? 보니까 공사 대금은 4회에 나눠서 지급한다 되어 있으니까 3회 이상 맞네요. 3회 이상. 근데 기간이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 자,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 언제요? 그러니까 1차 이게 계약금이었나요? 그래서 2020년 10월 7일. 자,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요. 최종 완성이 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준공일. 자, 준공일. 자, 이때까지의 기간 봤더니 언제요? 3월? 뭐 준공일이 이때이니까 그때로부터 7일 이내 이때 받았다 하면 7일 이전이면 22일인가요? 22일? 3월 20일? 이때가 준공일이란 얘기죠. 자, 이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요, 이거? 안 되죠?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이 갑법인이요. 얘를 중간 지급 조건부로 판단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눠서 10월 31일에 이제 10월 30일에 요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로 해서 이렇게 발급. 그래서 뭐 거기에 해당되는 받기로 한 부분이 있겠죠. 300. 그다음에 또 요거는 2차 중도금은 이때로 해서 10월 31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발급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를 했단 얘기죠. 자, 그랬는데 이게 받은 요 A법인 있죠. 자, 이 세금계산서 총 800 받았잖아요. 800을 받은 이 A법인이 이게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닌데 이렇게 발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할 세무서한테 물어봤고요.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아니다. 자, 언제 발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준공 됐을 때 한꺼번에 발급하는 게 맞는 거죠. 준공했을 때 3월 22일 이때 발급하는 게 맞는 거죠. 중간지급 조건부 아니니까. 자, 그때 발급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발급 받아온 거 이거 내가 매입세금으로 넣어도 되냐? 넣지 말라 그런 거죠.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얘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급 받는 자는 그래도 문제가 없었죠. 넣지 않았잖아요. 넣었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매입세, 불공제 등에 제재가 들어갈 텐데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요. 이 공급 시기가 공사 완료돼서 영무 제공 완료된 때 이때가 맞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 3월 29일이에요. 이때. 이때가 공급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보니까 3월 29일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영무 제공 완료되는 때가 3월 29일. 그러니까 이 지금 갑법인이 주장한 거예요. 이게 다 판례라서 좀 사실관계가 복잡하죠. 갑법인이 주장한 거는 3월 29일이 이때가 공급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준공일이잖아요. 자, 준공일이기 때문에 언제요? 3월 22일이 맞죠? 3월 22일. 잔금을 그때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받기로 했으니까 준공은 3월 22일에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월 22일로 이렇게 변경해서 발급을 했어요. 얘네들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취소하고 3월 22일자로 해서 이렇게 수정 발급을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발급 지금 잘못된 거 자기가 매출로 신고했을 거잖아요. 300하고 500하고는. 그죠? 이거는 경정 청구 넣어야겠죠? 매출 과다하게 신고했으니까 돌려주세요 하고 경정 청구를 넣었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경정 청구를 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이 되게 되냐 이 얘기죠. 자,
가법인 경정청구를 지금 받았어요. 세무서에서. 자, 근데 돌려줘야 되는 건 맞죠. 이거는 실제 이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경정청구 들어오면 이거 다 조사하고 돌려준다 했었죠. 자, 근데 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게 아니죠. 잘못 발급된 거다. 그래서 선발행 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선발행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고 받고 끊어준 게 아니잖아요. 자, 선발행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공급 시기도 잘못 판단한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적법한 걸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1%를 부과했어요. 자, 적정한가요? 적정하죠. 공급 시기 잘못 판단하고 선발행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근데 발급한 거 잘못 발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불성실 가산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인 1% 가산세 부과가 되는 게 적정하다. 그 얘기죠. 자, 좀 사례가 복잡한 사례이긴 하죠. 실무상으로 뭐 더 복잡한 사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 아실 수 있죠. 보시면 금액이 되게 컸어요. 이런 것들 뭐 공사계약이고 막 이래서 금액도 되게 크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는요. 뒤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국세청에 이제 주로 물어보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발급 위반, 미발급,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미전송, 지연 전송. 발급 안 했으면 당연히 전송 안 됐겠죠. 지연 발급에서는 지연 전송 됐을 거잖아요. 자, 이 가산세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뭣도 안 한다 그랬어요. 자, 미전송 등에 해당되면 학계표 제출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학계표, 아까 거래처별 그 내역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학계표, 불성실 학계표 불성실 가산세. 자,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다 적용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이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전송, 지연 전송 가산세가 부과가 됐다면 발급은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전송을 늦게 하거나 했어요. 자, 그런 경우도 학계표 불성실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자, 2번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작성연월일을 소급해서 넣었다. 작성연월일.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까 그 사례에서 봤던 거 있죠? 그 사례에서 봤던 내용하고 유사하죠. 보시면 자, 작성일자.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관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갔죠. 지나가고 나서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이거를 실제 공급 시기 아까 뭐 3월 5일이었나요? 우리 사례에서 그 표 이렇게 쭉 봤었던 거 있죠? 자, 3월 5일로 이렇게 소급해서 작성했다. 근데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날짜가 뜨잖아요. 그래서 작성일자는 3월 5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 발급한 거는 뭐 나중에 뭐 우리 사례에서 뭐 7월 며칠 뭐 이랬나요? 5월이었나요? 5월 며칠, 5월 15일이었다 만약에 뭐 이때로 이렇게 발급을 했다. 그러면 이건 지연 발급인 게 딱 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급하면 그럼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 기재된 게 해당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발급, 세금계산 미발급 가산세 또는 지연 발급 6개월 이내 했으면 지연 발급 그 이후에 했으면 그때는 미발급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뭐 그래도 매입자한테는 뭐 매입세 공제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 경우였고, 이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여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지나서 발급받았다. 자, 그런 경우에는 원래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다 했었죠? 안 되는 거다 그랬었죠. 자, 그걸로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표에서 봤었던 거 있죠? 그 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실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이게 네 번째가 우리가 사례 2번에서 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례 3번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요. 자, 이렇게 다 조세심판원, 국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자 지금은 자, 거기에서 나왔던 판례들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발급시기 관련된 내용 오늘 강의, 요번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